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민생 토론회 이런 게 다 이제 정치 중립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과연 일반 중도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리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건 민주당이 선거 전략상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만하게 비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200석이라는 숫자 자체는 탄핵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했던 수많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지 않겠습니까?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거부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생 법안들을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목소리 커진 민주당 지도부는 경계령입니다. 네. 200석이면 탄핵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디에서?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은 151석 혹은 153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비례대표 프로세스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사실 박지원 후보가 불과 며칠 전엔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라 그래서 당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200석이면 탄핵 가능 이게 냉온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이제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박지원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글쎄요 수도권 판세는 오늘도 여러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아까 저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대단히 국민의힘 불리해요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상세를 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런 말이 말이죠. 과연 중도층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특히 수도권은 박빙적이 많아요. 아까 어떤 신문 보니까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그 판세 분석이 다르던데 여전히 박빙적은 있는 거예요. 한강벨트에도 말이죠. 민주당은 그 지역을 다 우세로 판단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아까 보니까. 그럼 이제 저런 말도 발언도 지금 20일 남았, 19일 남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이 스윙 보터, 그래서 이른바 스윙 보터예요. 흔들리는 보터. 투표자라는 뜻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중도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그 지역에다 물론 박지원 후보는 당선된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이번에 공천받은 지역에서. 네. 근데 이게 수도권 판세, 이게 중앙 정치의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탄핵 관련된 얘기는요. 설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민생 토론회 이런 게 다 이제 정치 중립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과연 일반 중도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리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건 민주당이 선거 전략상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만하게 비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네. 중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진중한 자세로 당헌 선거에 임할 것이고 모든 후보들도 그런 당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근데 지금 200석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일 수가 있는 게 총 300석이죠. 국회의원 숫자. 근데 300명 중에 3분의 2, 200명이 동의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탄핵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200석이 나오면 관련해서 이거 탄핵 가치가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꼭 200석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탄핵 같은데라는 얘기가 앞서 박지원 후보 말고도 공공연하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적 위반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추진할 수도 있다.
가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탄핵 사회가 충분히 존재하고 예. 존재하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일 것이고요. 사회사에 알겠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예. 사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겁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선거 때라 좀 말이 세지는 건 어느 정도 뭐 여야 다 있긴 해요. 근데 보니까 김민석 상황실장이 과도한 정치적 목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도 탄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자체는 네. 너무나 그 탄핵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중연설 과정에서 나온 조금 더 과격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부 잡음 때문에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꺾이는 추이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완연히 회복을 하였고 조금 더 지지율 추이가 국민의힘과의 간격을 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200석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0석이라는 숫자 자체는 탄핵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했던 수많은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지 않겠습니까?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거부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생 법안들을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총선이 한 20여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지금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절박감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야 될 것이고 아마 많은 후보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고마 지하라마. 네. 이제 고마. 네. 무슨 구호를 정말 외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윤영월 대표님. 네. 총선이 끝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서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되면은 상당히 하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직 표심도 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좀 높아진다고 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저렇게 탄핵 얘기하고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은 바로 저 국립 무료 급식소 들어가셔야 될 분이 그 비례대표 그 조국 신당도 대부분 재판하거나 재판 앞두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탄핵을 얘기해서 헌정을 중단을 얘기한다. 참 저 내가 봐도 너무 심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국 신당이 뭐 차별화해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강하고 독하고 모진 말을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이 경쟁적으로 저렇게 쏟아내는 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